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알려진 둘루스 프리젠일 로드의 차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KTN 취재진이 해당 지역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둘루스 프리젠트 힐 로드 확장 공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편도 2차선으로 귀넷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 사이 교통체증이 심했던 구간입니다. 이번 공사로 프리젠트 힐 로드의 호엘 페리 로드에서 피치 인더스트리얼 블리보드까지 양차선이 3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피치 인더스트리얼 블리보드 방향은 이중 좌회선 차선도 새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공사로 확장된 3차선 도로는 체터우치 강까지 다목적 경로와 보행자의 산책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차선 확장 공사로 차량 정체가 다소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18살부터 20살 미만의 경우도 총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이 21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총기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화요일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에 의한 2대1 판결에서 18세 청소년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헌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21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면허가 있는 총기상으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문제가 된 연방법의 제한 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의 텍스트와 구조를 역사적 렌즈를 통해 살펴볼 때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이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실상 다른 모든 헌법상의 권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수정헌법 제2조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다툼은 19세와 당시 20세의 청소년이 면허를 소지한 딜러로부터 권총을 사려고 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두 청소년은 연방 면허를 받은 총기상이 18세, 19세, 20세에게 권총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을 고소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총기안전행동기금 단체의 에릭 티어쉘 이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극단적인 예외라고 부르며 상고부가 판결을 뒤집을 것을 희망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해외 예방접종자의 한국 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격리 면제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이종원 변호사가 1일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인은 오늘 오전 둘루스 소재 사무실에서 격리 면제서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상희 사무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격리 면제서 제출을 위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며 그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서류의 종류가 내가 평균해도 너무 많아요. 뭐 이제 다 필요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을 내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 나이가 95인데 그분 보고 어디 가서 그걸 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몰라요 할 줄을 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서류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또 며칠 걸린다고 그러고 또 영사가 워낙 바쁘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이홍기 회장은 이번 도움 서비스 개최 취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한국행 소리를 도와주게 된 동기는 누구도 이런 가고 싶어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서류가 의외로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소위 영어도 알고 여기서 미국 오래 사는 분들도 서류에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상위 이종원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지원을 하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1일 도우미로 자원한 이종원 변호사는 어르신들이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셔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국적자나 외국 국적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습니다. 다음 달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카운티 교육청이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놓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디케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가을 학기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케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8월 2일 개학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건물 내 모든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동아리 모임이나 방과 후 모임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80만 8,883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3,46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41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0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9,082명, 누적 확진 환자는 18,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3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451명, 누적 사망자는 1,134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790명, 누적 사망자는 1,36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SK 실트론의 미주 법인이 미시간주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 확대를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K 실트론은 미국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증설하고 인력 150명도 충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기반 웨이퍼 제조 기업 SK 실트론은 SiC 웨이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iC 웨이퍼로 생산하는 SiC 전력 반도체는 질화칼륨 전력 반도체와 함께 3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 커피를 한 잔에서 3잔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40에서 70세 37,988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추적해 평소 섭취했던 음식과 코로나19 감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일 커피 섭취량이 1잔, 2에서 3잔, 그리고 4잔인 경우 한 잔도 안 마실 때와 비교해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각각 10%, 10%, 그리고 8%가량 떨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커피는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을 갖고 있다면서 종양 괴사인자 알파 C 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표지 물질에 커피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장의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염증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저스틴 소넨브루크 미생물 면역학 부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2일 국제생물학술지 셀에 게재됐습니다.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효 음식은 김치를 비롯한 발효 채소류, 요구르트, 우유나 양젓 발효 음료인 케피어, 코티지 치즈, 달콤한 발효차 등인데
섭취량이 많을수록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